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 인생TV를 운영하고 있는 홍대언니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미래예측 상담사이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007년생들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11월 때 되면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 내년에 이제 대학 입학을 하는데, 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 현재 고3들이 2007년생들이에요. 돼지띠네요, 돼지띠. 그죠? 그죠? 네. 2007년생들이고, 네. 이들이 이제 지금 1학기를 지나고 있고,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은 또 2학기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 세대하고 이 현재 청소년 세대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부모님 세대는 극장 가서 영화를 보거나 네. 비디오로 영화를 봤다면, 물론 영화는 큰 극장에서 스크린을 보겠지만 지금은 네. 어디서 봐요? 지금은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렇죠. 보겠죠. 예. 보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경험을 지금의 청소년들한테 고3들한테 대입을 시키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제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은 네. 어떤 일이 생겨요?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네네. 자, 과거 부모님 세대는 아마 폰카 아니면은 디카, 네, 디카. 초창기 디카, 그렇죠. 아니면 필름 카메라. 그렇죠. 우리 그거- 소풍 갈 때 항상 이 필름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네. 저희 때는 그냥 필름 카메라가 네. 있었고, 그러던 것이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저장 어디다 해요? 저장은, 네. 저장은 이쪽 이런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하죠. 네. 저장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시대의 사고방식과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틀리죠.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따라와만 음. 강요를 하다 보면 네. 집안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네. 나는 왜 부모님과 싸워야 되는가, 나는 왜 자녀와 싸워야 되는가, 큰 소리를 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주 분석하다 보면은 네. 참 깝깝한 부분이 있죠. 네. 물론 사주적인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을 세상에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온라인 방송으로 이제 하는 직업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둘 다 여행으로 이제 여행을 갔던 거를 자기가 이제 보여주면서 수익을 챙겨요. 챙기는데 둘 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팔로워가. 네. 구독자가. 어. 한 번 올 때마다 한 4, 5만 명이 봐요. 와. 이 친구는 이제 제주도 갔다 온 친구고, 네.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 그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를 가. 네. 거기를 따라가서 같이 찍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같이 찍으면서 어.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비행기 가격보다 싸게 여행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왕복 비행기 요금이 50만 원인데 30만 원대에 나왔어. 네네네. 그 싸다고 갔어. 네. 근데 회사가 손해볼까요? 아니죠. 그럼 어디선가 뭐 옵션이니 뭐니 쇼핑센터 들리기. 그치, 그쵸. 어, 다. 그런 거를 해서 이 회사에는 이런 상품은 돈 제대로 주고 가라는 식으로 이제 옵션이 비행기 값보다 더 나오는 거야. 여행을 할 때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가야지. 네. 여행다고 여행 가는데, 여행 가가지고 강요위에서 쇼핑센터 가는 게 이게 여행이냐. 근데 거의 다 그 가이드 끼고 가면 거의 다 쇼핑센터 이런데 상점 들리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이제 여행 비용이 나오고 작으니까 네, 이게 그치. 마이너스 피라고 그러는데, 왕복 항공 비용이 50만 원인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도 하고 그게 30만 원이야. 그럼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공사가 여행사한테 비행기 값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이너스 피라는 건데, 나머지 부족한 거는, 20만 원 부족한 거는, 거기에 숙박비 부족한 걸 네가 알아서 채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서 거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프로테이지 그거를 이제 고발하는 거를 아이템으로 해서 하는 그 그렇죠. 여행 업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왼수죠. 그렇지, 그런 그렇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여행과 민박과 숙박과 이런 모든 거 다 패키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자유여행도 있는데 네. 자유여행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음. 패키지는 모든 것이 여행사에서 알려준 대로 이제 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있는데 근데 자유여행 비용보다 싸다. 이게 뭐지 하고 그 탐방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 네. 없었는데 지금 온라인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300만 네. 구독자가 있는 분도 있어요. 정말요? 여행 패키지로 해가지고요? 예, 여행으로. 대단하다. 이 친구는 대박. 매일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다녀. 야, 대박. 와. 그렇게 이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서민 생활 한다고 가끔 이코노 타요.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다가 네. 오늘은 가까운 쪽 가니까 서민 생활 합니다. 이코노 타고 다녀요. 와. 우리는 이코노 타고 싶어도 와. 힘든데 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박이다. 부모님 세대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그치. 자,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45만 명입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 그 대학 정원이 뭐냐 하면 4년제가 34만 명, 전문대가 12만 명 해서 46만 명인데, 네. 자, 2024년도에 3학년은 39만 명이었고, 그 위에는 인구가 조금 늘어서 41만 명, 여기는 좀 더 많이 늘어서 45만 명. 네. 갑자기 확 늘었어. 왜 그럴까? 글쎄, 갑자기 늘었네요. 뭐 출산 정책이 성공했나? 보니까 요때만 늘었어요. 그 왜 늘었나? 네. 했더니 출생 사주들이 좋아요. 이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일이 5월 19일입니다. 네. 5월 19일이고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6월 달에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자, 수시 접수일까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10일 되겠고 네. 일단 수능 시험일까지는 한 170여일, 정시 접수일까지는 220일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이제 내신들이 이제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누구는 몇 등급이니 몇 등급이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시험지에 자기 이름 쓰는 걸 제일 쉬워해요. 나머지는 답다는 걸 몰라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신 9등급이 되는 거죠.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모님의 소망은 뭡니까? 의대 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할게요. 한 7년 정도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수. 1년에 1등급씩 올라간다고 치고. 네네네. 근데 중간에, 그렇게 가려면 중간에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지금 20살이면, 네. 30살 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과연 의사가 좋은 직업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엘리트 직장인, 엘리트 직업, 그러면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고시라는 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고시. 그러니까 1963년 이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행정고시, 고등고시, 외무고시 이런 제도를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네. 처음에 고등고시에서는 우리가 유명하신 분으로 이제 이회창 네. 전 당 총재 대통령 후보였죠. 그 다음에 대통령, 사법고시 17회 노무현 대통령, 이때는 60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석 합격자가 60점 이상인데 62, 3점밖에 안 나왔어요. 1등이. 네네. 그러니까 1등도 점수를 상당히 짜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130명 이런 고정으로 가면서 60점 이상.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00명 정원제를 뽑을 때 네. 선발되셨고 이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노스쿨 법률 전문 대학원이라고 해서 매년 2,000명씩
입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그 시험, 변호사 시험에서 법률대학원 합격자가 한 2,300명 나왔어요. 그 정원보다 많죠? 네, 그러네. 그 이유가 앞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네, 계속 재수해서. 재수해서. 이야, 참. 그러면 이제 신입 변호사하고 AI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AI. AI가 법원 검사에서 네, 그쵸. 다 별로 거니까. 붙으면 네. AI가 이겨요. 그쵸. 신입 변호사보다. 그쵸. 그러니까 AI를 이길 수 있으려면은 음. 적어도 10년 차 이상은 돼야지만 AI를 이길 수 있다. 사람이 경험한 거하고 네. AI는 문서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한 부분을 AI가 이길 수 있는 거는 10년 이상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의대 보겠습니다. 또 엘리트 코스. 그 매년 3,000명씩 의대 입학을 하다가 올해부터 2,000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5,000명이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는데 우리 드라마 보면은 뭐 응급실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거 쭉 오다가 지금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이제 전공의로 내려왔죠. 대학생 의사 생활로. 그래서 2,000명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초기 진단 하는 것도 AI가 정확하다는 거죠. 임상 경험 의사들이 작으니까. 그래서 초기 진단,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는 뭐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의사 아니더라도 콧물 나 그러면 감기야 약 먹어 병원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초기 진단은 문제가 있다. 좀 중증 진단으로 간다 하면은 초기 의사보다는 신입 의사보다는 AI가 정확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정해전에 태어난 친구들이 연월 일시가 있는데 네. 연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로 얘기를 해주지 하고 한다면 저희가 365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짧은 방송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월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시를 알고 싶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전화번호가 네. 사주마로 선생님들이 네.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요구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음력 7월에는 음력으로 두 개의 월이 존재를 합니다. 네네네. 5월과 6월이 존재를 해요. 자, 태어난 연도가 정해년. 네. 보면 여기에 천을귀인이라고 있어요. 네네. 해가 있습니다. 네. 태어난 연도에 해를 갖고 있다. 천을귀를 갖고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주에 천을귀 넘는 분들은 많아요. 야, 천을귀인도 없어. 저도 공무원만 없어요. 잔뜩 있어. 저도 없어요. 없어요. 공무원만 있어. 공무원. 그 다음에 대우문에서도 안 보여.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 해 연도는 슬프네. 기본적으로 천을기를 갖고 있어.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다. 늘어났다고 다 것이군요.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해 천을기인데 태어난 날도 정해가 갖고 있어. 그 다음에 11월도 정해야. 어떻게 보면 운빨은 좋다라고 봐야겠죠. 야, 너 운빨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네. 운빨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잘 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놀면은 건강하게 자라죠. 자, 건강하게 시험에 낙방하겠죠. 건강하게. 너무 자, 놀면 안 되지. 음력으로 공부해야지. 이제 6월이면 양력으로 7월이니까 네. 기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예. 잘 봐야죠. 7월 하반기에 이제 여름방학인데 야, 여름방학 때문에 바닷가 가서 놀아야 되고 그치. 시험 공부하고 바닷가 가서 놀 준비를 해. 예, 또 여자친구들이 또 친구들이랑 우르르 가서 또 놀다 놀러 가자고 오면은 공부를 또 팁을 짜. 예, 너무 길게 놀면 공부 안 되죠.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네. 놀러 갈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빵하죠, 나빵. 시험이 나빵하죠. 시험 낙방하죠.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다고치는 것보다 네. 잘 격려를 해서 그렇죠. 너 11월 달에 시험 운이 좋으니까 조금만 더 준비를 해서 잘해보자.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네.
우리 마라톤이라고 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1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마라톤 어디쯤 왔어요? 마라톤은 100%가 갔을 때 20%쯤 온 거죠? 20% 달리고 그래요. 있는데 거기에 전력 숫자도 계속 다 고치면은 뭡니까? 체력이 힘들어져요. 네. 반발심을 생기고. 그렇죠. 잘 다독여서 그렇지. 야 저기 저기 앞에 가면은 식수대가 있어. 뭐 먹어서 참고 뛰자. 그렇지. 계속 격려와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불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이 달에 태어난 저기 아이들이 좀 5월달, 6월달 불이 너무 많은데 화가 너무 많은데. 많다 하더라도 그 뭐 이거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그 시원하게. 호수공원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데 가서. 풀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7월달 보겠습니다. 네. 7월달 마찬가지 천을기는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자, 무월이에요. 무월 충미가 이제 있는 부분인데, 자, 아무튼 뭐 월은 천을기는 없지만 태어난 연도와 월이 있는데, 자, 무 입장에서 봤을 때 화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성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 입장에서 수를 보면 재성이 되는 거죠. 네네네. 반대로 목 입장에서 봤을 때 토는 재성인 거고, 네. 그렇죠? 월로 봤을 때도 원래 봤을 때는 인성인 거고. 토는, 자, 이 친구의 전공은 그러면 뭘로 볼까요? 인문계열이나 네. 경상계열 쪽으로 봐야겠죠. 인문계열의 경상계열. 그거 본다면 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무 입장에서 봤을 때, 무토 입장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봤을 네. 때 행정계열이라든가 경상계열, 사와 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인 거고, 인성과 재성이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재성과 재성이죠. 네. 재성.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 뭐 이렇게 사색적이라든지 철학적이라든지 경상적으로 연구직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요거 이제 8월달 때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달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기토예요. 네. 기토는 앞에 왔던 그 8월생하고 비슷하게, 자, 기토 입장에 왔을 때 수야, 네. 재성. 재성. 자, 기토 입장에서 화야, 네. 인성이야. 그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뭔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자, 요거를 봤을 때, 원래대로 한다면은, 기토 입장에 봤을 때, 수는 재물이니까 재물운이 갖고 태어난 친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태어난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틀려지는데, 요거는 월면 봤을 때는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천을기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천을기 입장에서 봤을 때, 유가 또 있죠? 네네. 월에도 유가 있어. 네.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일만 좋으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 천을 귀인 부모님이 자녀를 잘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잘 다독여서 인성이 중요하니까 인성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어쩌면 종교 쪽으로도 종교 철학적으로 관심을 둘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무대의 습기를 원해. 무대는 교탁도 무대가 있고, 네네. 진짜 무대, 연극 무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어떻게 하기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인문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갖춰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친구의 태어난 일자와 시간을 모르다 보니까, 네. 태어난 년과 월을 보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성, 글쓰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모님들은 비디오 세대야. 네. 지금 아이들은 여기 세대야. 디지털 시대. 24시간 볼 수 있는 세대야. 네.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이 다 여기에 요즘에 봤을 때는 이제 그 AI에 관련된 업종이죠. 네.
이런 업종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과 생각하는 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쵸. 많이 근데 틀리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살아온 세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부모님 경험으로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녹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일자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주로 새해 되면은 이제 올해는 담배를 끊을 거야, 올해는 뭐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데 3일이죠. 3일을 못 버틴다 그러는데, 네. 우리 작심삼일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898기 몇 개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저 이게 양손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10개는 하지 않을까? 10개? 한 번에 50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10개 해보고 내일은 11개 해보고 네. 하나 성과를 달성해 가는 성취감을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팔 들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 턱걸이 하나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물론 뭐 배치기 치고 하다고 하면 몇 개는 하겠지만 자기 성취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 성적이 왜 이래, 학교는 왜 가, 학원도 보내주는데 왜 이래, 또 옆집 아이는 어떤데, 이렇게 비교가 아니라 한 단계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서울 판학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교사 선생님은 꼴찌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맞아요. 꼴찌 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꼴찌 하려면은 어떻게 노력해요? 일단 수업 시간에 잘 자야겠죠? 그다음에 시험지에 답은 이런 말 하죠. 답 사이를 막 비켜가 뭐. 비켜가고 밀려서 쓰거나. 답 사이를 뭐 비켜가고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도 100년 수명인 시대가 되는데 이제 네. 겨우 20년 왔는데 네네네. 인생 포기하고 살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 그렇죠. 성취감을 주고 어떤 자신감이 있거나 음. 하는 거를 만들어 주자 네. 하고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숙제를 줘. 그러니까 함께. 그래서 인증사실 찍어서 보내라. 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학교 이야기 하지 마라. 성적 이야기 하지 말고 시험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현재 상황에서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가 턱걸이를 좀 해야지 인생 경쟁에서 남들과 동등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턱걸이를 할까?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하시라. 아빠가 지금 하는 걸 보여주고 네가 한번 해봐. 아빠 지금 50살인데도 몇 개를 하는데 너 지금 이것도 못하잖아. 이러면 되겠어? 그 자체가 아빠는 20년 전에 그 턱걸이라는 체력 검사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근육이 있는 거지. 기억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체력 검사라는 게 없잖아. 그렇지. 없다 보니까 그런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차근차근 쌓아줘야지 아이들이 네.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한테 너무 성적 이야기 하지 마라. 아이들의 미래는 얘들이 도움을 줄 거다. AI가 AI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과도 요즘은 디지털 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쵸? 경쟁률이 되게 세졌어요. 예. 근데 디지털 학과 들어가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패턴으로 이거 연구하고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네.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들도 AI 이제 물어봐 그 학과가 들어가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뭐 2개의 질문을 한쪽에다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답을 내놔. 그래서 똑바로 해!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답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고양시 사는데 질문을 했더니 제가 질문한 거는 고양시에 그 위치가 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구리시에 있다고 답이 나온 거예요. 한쪽에서는 고양시라고 답이 나왔는데 너 왜 이렇게 대답했었더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도 착각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AI가 거의 다 이제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시인이든 소설가든 이거 정말 AI가 다 해주거든요. 다 해주는데 네.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네, 질문을 잘해야 돼. 그치, 질문을 잘 네, 할 수 있으려면 질문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질문을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 질문을 좀 잘하면은 그거 하나의 그런 책이라든가 시집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그 교장 선생님도 질문을 잘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야 맞아. 된다. 그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은 그 질문하는 거. 그거에 그런 걸 키워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질문하면 답이 다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 똑같아. 그 답이 질문을 똑같으니까. 잘할 수 있는 아이를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꼴찌가 행복한 학교를 네, 만든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오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그 너튜브에 보시면 사주마루, 유림방송 사주마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또 안녕히 계세요. 네.